옥시부인전 11화 예고편이 드디어 공개되며 충격적인 전개를 예고해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등장한 김소혜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구더기의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을 암시하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녀의 등장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청나라로 떠났던 윤겸이 왜 옥태영과 자신의 동생을 외면해야만 했는지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화까지의 이야기는 구더기가 옥태영의 삶을 대신하며 외집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송씨 부인의 사망으로 잠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나 싶었지만 곧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김소희는 과거 송서인과 결혼하려 했지만 노비였던 구더기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구더기가 휘두른 낫에 아버지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그녀 자신은 똥물을 뒤집어 쓰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으며 결혼도 무산되고 말았죠. 그렇게 몰락했던 그녀가 한양을 떠나 구더기와 송서인이 머물고 있는 청수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박준기의 첩으로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구더기를 쫓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김소혜의 복수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풀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준기의 힘을 이용해 청수연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첩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추노꾼을 많이 풀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구더기를 찾아달라 하는 듯 보여지죠. 김소혜가 첩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추노꾼을 풀어 구더기를 찾으려 한다는 점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차례 청수연에서 구더기를 마주쳤지만 그녀가 구더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추노꾼들을 동원해 구더기를 잡아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녀가 굳이 첩의 신분을 택한 이유는 박준기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겠죠. 예고편에서 보여준 김소혜의 집요한 행동은 앞으로 구더기와 송서인의 삶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구더기를 잡는 것을 넘어 청수연 전체를 흔드는 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더기와 송서인은 이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김소혜는 그들의 과거를 철저히 폭로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준기의 도움을 받은 김소혜로 인해 구더기의 진짜 정체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편 김소혜를 마주한 구더기는 수면을 하는 중에도 눈물을 흘리며 식은땀과 함께 몸을 떠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완전히 구더기의 삶이 아닌 옥태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시기에 김소혜를 마주쳤기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씨 집안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분명했기에 두려워하는 듯 보이는데요. 이제 구더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기뻐하는 송서인과는 다르게 안절부절하며 시선을 좌우로 살피는 지금의 옥태영은 갑자기 김소혜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표정과 몸짓인데요. 하지만 송서인은 정기수로 살아왔던 자신의 재능을 10분 활용해 진짜 성윤겸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듯 합니다. 노비들의 이름을 전부 외우고 원래 성윤겸이 살아왔던 삶을 전부 다 익히려 연습을 하죠. 그런데 자신이 송서인과 같이 있는 걸 김소혜가 보게 된다면 자신이 구더기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이라고 생각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옥태영이 구더기라는 것을 들통나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만석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구더기와 성윤겸이 함께 있던 모습을 과거에 보았기에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겸이 자신의 형이라고 증언하고 자신의 형수라고 한다면 쉽게 그들의 신분을 감출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둘만이 아닌 만석이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면 이건 옥태영이 아니라 사실은 구더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구더기의 정체가 들통나는 것은 만석이가 잡혀가면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방영된 10화에서 가장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있던 성윤겸을 찾아간 도겸이 윤겸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던 그 장면에서 윤겸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하라고 다그쳤죠. 도겸은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말하며 형수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윤겸은 매우 단호했는데요. 집안의 문제까지 덮어둘 정도로 큰일을 준비하고 있다 말하는 윤겸은 지금 들킨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윤겸이 청나라에서 준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윤겸은 조선을 떠나며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은둔이 아닌 조선을
개혁하려는 큰 뜻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윤겸은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전부 버리고 살고 있었으면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7년이나 청나라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던 이유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과 같아 보입니다. 과거 청나라에서는 동성애가 금기시되지 않았고 형법으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했는데요. 윤겸이 조선이 아닌 청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선 법적으로도 금기시되었던 것과 다르게 자유로운 편에 속하였으며 형법으로 처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청나라는 법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윤겸은 청나라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드라마에서 윤겸이 어떤 개혁을 할지는 아직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가부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폐지된 것과 함께 그 이후에 동성애와 관련된 공식적인 처벌이 사라졌던 것을 보면 그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아버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노비 출신인 구더기와 같은 수많은 노비들이 신분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혁을 일으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가족도 버려야 할 만큼 윤겸이 단호했던 것은 조선의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못 본 척 하려 했던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가 조선을 떠나며 준비한 개혁은 단순히 신분제 폐지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더욱 확대하는데 에너지를 쏟은 것 같아 보이죠. 결국 윤겸은 노비들의 차별을 없애고 조선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청나라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지식은 조선의 개혁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겸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보면 결국 윤겸이 조선에 돌아오는 순간은 구더기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화의 첫 장면에서 노비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드라마의 결말로 이어질 복선처럼 보이는데요. 그 순간 윤겸이 신분제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선언하며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기를 보면 1화의 첫 장면이 마지막 화의 장면일 듯 보이죠. 마지막 회는 윤겸이 구더기를 구해내며 조선을 개혁하는 과정이 드라마의 중요한 축이 될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김소혜의 등장이 구더기와 송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윤겸이 청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